자, 그러면 제2유형인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사정이 있어서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급매물로 내놨고요. 이게 머지않아 누태한 지역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B는 자신이 매수하기로 작정하고 1가구 2주택을 회피하기 위하여 C에게 사정하여 그 명의로 계약함과 동시에 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매도인 A와 실제 매수인 B와의 법률상 매매 행위는 유효하고요. 그러나 매도인 A가 C에게 등기를 이전해 준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매수인 B와 수탁자인 등기 명의인 C와의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고요. B는 A를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C 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요. A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로부터 다시 위 주택을 매수한 D의 등기는 실제 B가 사실상 소유자는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모두 유효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매도인이고요. B는 명의 신탁자고요. C는 명의 수탁자입니다. 그리고 C로부터 매수한 D가 있습니다. 여기서 A와 B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B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꺼려했고 C 명의로 하기를 바랬고요. 결국에는 B와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C는 D에게 이거를 처분해 버렸고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D 명의의 등기가 완료된 케이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등기상으로는 A에서 C로 등기가 되고 C에서 D로 등기가 되었는데요. B의 등기는 생략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의미 때문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C 명의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D의 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원칙적으로 명의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고요. 명의 수탁자로부터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D의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랬을 때 B는 D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D라는 사람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만약에 C 명의의 등기로 있다면 B는 원칙적으로 A가 소유권자임을 이유해서 A를 대위하여 C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에서 D로 등기가 넘어가고 그 D가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면 D의 등기의 말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인 계약명의 신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는 A 명의로 경매에 나온 물건을 낙찰받아 매도하려고 했는데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C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였고 낙찰 대금을 납부하고 등기하였다. C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고 B는 C에게 낙찰 대금을 부당 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A 명의의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B가 자신의 명의로 낙찰을 받고 등기를 해야 되지만 1세대 2주택이 될 것을 우려하여 C 명의로 낙찰을 받기를 원했고요. 결국에는 C 명의로 낙찰을 받고 C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케이스인데요. A는 B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고요. 다만 B와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보는데요. 이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이런 경우에는 C 명의의 등기를 유효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 A는 선의일 것이고요. 즉 B와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고요. 이런 사실관계에서는 C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데요. 그러면 B는 C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C 명의의 등기를 A를 대위해서 말소할 수 없고요. 다만 C를 상대로 해서 내가 낙찰 대금을 내었는데 그 낙찰 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네가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부당 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당 이득금의 액수는
낙찰 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자,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가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지만 판례가 변경되어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 의하여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사례에서 을이 병에게 매도하여 병 명의의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고 을은 횡령죄로 처벌이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 판례가 변경되어서 을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 변경의 근거는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데 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되는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이상 명의 수탁자는 타인 갑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횡령죄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보아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판례가 변경된 이후에는 형사 고소를 하셔도 범죄 안 된 불기소 처분, 각하 처분을 내림으로 앞으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형사 고소를 하시면 안 되고요. 민사적으로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간생략형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